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2020년이 다가오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이 0.1%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럴 일이 99.9%라는 거죠. 왜 일본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산 경제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보자면 일본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고령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구가 늘기 때문이고 하나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가 20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죠. 우리는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는 태어난 애가 이제 적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은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 태어나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본 일본 영화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게 있었는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16살이 되면 정부에서 너랑 유전자적으로 가장 잘 맞는 남자와 여자를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쿄에 살고 있는 어떤 애가 홋카이도에 살고 있던 어떤 남자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정해준 짝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뭐 영화는 영화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는 정부가 지어준 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짝을 선택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재가 영화가 되는 것은 일본의 인구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일본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이 강한 부분이 별로 이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세기처럼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런 모든 업종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게 비해서 지금의 혁명은 오로지 IT에서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일본이 이 IT 부분에서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선 정도쯤을 할 수 있지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일본도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과학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기술의 중심 정도쯤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랑 좀 되게 다른 수준에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T와 관련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기반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자산시장 사이드입니다. 일본이 1990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39,000까지 갔습니다. 4만까지 갔죠. 걔가 어디까지 빠졌는가 하면 고이즈미 시대 때 8,00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죠. 뭐 일본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버블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버블도 레벨이 있죠. 레벨이 있는데, 미국의 버블은 1970년대와 그 1999년도에 퍼가 50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50배. 한국도 1999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50배까지 간 적이 있죠. 50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2007년도에 한 뭐 45배 정도쯤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40배에서 50배 정도쯤까지 간 것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됐을 때죠. 그럼 일본은 어디까지 갔냐? 1989년 12월 그때 퍼가 오사카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500배까지 갔습니다. 500배. 자, 그러면 일본의 퍼 500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퍼가 10배가 안 되죠. 10배가 안 되는데 2000입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500배 되면 얼마쯤 될까요? 10만 정도쯤 된 거죠. 주가가 10만까지 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진짜 한번 500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정말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버블 한번 놔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쯤 버블이 온 적이 없죠. 두 번째는 일본의 부동산도 굉장히 버블이 심했었는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도쿄에 가면 천황이 사는 황궁이 있습니다. 황궁 땅 하나를 팔면 캐나다에 있는 땅을 다 살 수 있었죠. 일본의 최고 기업 NTT 도코모 하나를 팔면 독일 기업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버블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일본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그렇게 버블이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본이 전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하지만 패드 모델에 근거해서 그 당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뭘 사도 예금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버블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적은 있는가? 물론 미국도 잠시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버냉키는
일본 대공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공황을 가장 잘 빨리 치료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당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일본에서 어떤 금융정책을 취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망한지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일본처럼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일본처럼 한번 버블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지 일본처럼 될 확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 이 말은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이드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